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수용소 중에 아우슈비츠가 있었잖아요. 정말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났죠. 수용소 사람들한테 샤워를 시켜준다고 방 안에 가둬놓고 독가스를 살포해서 대량 학살까지 했던 아주 끔찍한 일이 많이 자행됐습니다. 어떤 한 정신과 의사가 이 아우슈비츠에 갇혔는데 정말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본인의 실제 경험을 담아서 정신적 철학을 완성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바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3년간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떻게 피폐해져 가는지,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버텨서 존엄성을 잃지 않는지, 인간의 깊숙한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거든요. 오늘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뽑아서 여러분들께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만 보셔도 이 책을 읽은 것처럼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산다는 것은 곧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며, 살아남으려면 그 시련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삶의 목적이 있다면 시련과 죽음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없다. 각자가 스스로 찾아야 하며 그 해답이 요구하는 책임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만약 그것을 찾아낸다면 그 사람은 어떤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성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강제 수용소에서는 모든 상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하도록 만든다. 평범한 삶에서는 당연했던 모든 인간적인 목표들을 여기에서는 철저히 박탈당한다. 남은 것이라고는 오로지 인간이 지닌 자유 중에서 가장 마지막 자유인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자유뿐이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보통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그 중에 적어도 자신의 시련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므로써 외형적인 운명을 초월하는 인간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도 있었다. 이 내용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삶의 목적이 있다면 시련과 죽음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프랭클 박사는 삶의 의미를 찾으라고 하거든요. 정신과 치료를 할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프랭클 박사의 핵심 기술입니다. 나는 왜 살고 있을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뭐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죠. 신기했던 것은 수용소 안에서 정말 온몸이 빨가 벗겨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잃고 자포자기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산다는 것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며 의미라는 것은 나와 나 사이, 나와 타인의 사이, 그리고 나와 세상의 사이 이 3가지 측면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나 스스로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봐야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하고 세상에 얼만큼 기여하고 좋은 향기를 내어주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인간이 지닌 자유 중에서 가장 마지막 자유인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건 너무 정신승리 아니냐, 강제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이 책에서는 계속해서 작은 의미를 찾고 수용소에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가면서 담담하거나 또는 유쾌하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에 그냥 자포자기로 똥이나 오줌을 누운 채로 그냥 배설해버리고 아무런 의욕 없이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수용소에서 살아남느냐 또는 죽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는 않았을 테지만 적어도 마지막까지 나는 내 의지로 살다 갔노라, 내 신념을 지켰노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저자는 수용소에서 경험을 낱낱이 밝혀서 본인의 정신학적인 철학으로 발전시켰고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스테디셀러를 발간했다는 점에서 저자가 말한 자신의 시련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므로써 외향적인 운명을 초월하는 인간의 능력을 보여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시련이 있지 않았으면 이런 극적인 스토리가 있지 않았으면 지금 제가 읽었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온전하게 탄생할 수 있었을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 시련이라는 것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만드는 스토리이며 그 시련 자체가 나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의미 있는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저자의 주장이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하나둘씩 빛을 잃어가고 아침을 알리는 연분홍 빛이 짙은 먹구름 뒤에 서서히 퍼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아내 모습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그렸다. 그녀가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녀가 웃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진솔하면서도 용기를 주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 실제든 아니든 그때 그녀의 모습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났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내 머리를 관통했다. 생애 처음으로 나는 그렇게 많은 시인들이 시를 통해 노래하고 그렇게 많은 사상가들이 최고의 지혜라고 외쳤던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 진리란 바로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이고 가장 숭고한 목표라는 것이다. 나는 인간이 시와 사상과 믿음이 설파하는
숭고한 비밀의 의미를 간파했다. 그때 나는 이 세상에 남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여전히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육신을 초월해서 더 먼 곳까지 간다는 것이었다. 사랑은 영적인 존재, 내적인 자아 안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았든 아직 살았든 죽었든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게 다가왔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존재의 이유,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데 굉장히 힘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자식이 되었든 사랑하는 연인이 되었든 아니면 타인이 되었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또는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따스함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데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사람은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확률이 큰 것 같아요. 역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누구를 마주치든 항상 내가 마주치는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한마디를 할 때도 친구한테 밥을 살 때도 식당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할 때도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거든요. 어쩌면 저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제 욕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좋은 피드백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조건 없이 응원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내가 타인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 자신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로고 테라피에서 말하듯이 사람이 삶의 의미에 도달하는 데는 세 가지 길이 있다. 첫째는 일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이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로 들어가는 세 번째 길이다. 즉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운명에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무력한 희생양도 그 자신을 뛰어넘고 그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 자, 첫째를 이 일을 통해서, 두 번째를 관계, 사랑 속에서, 세 번째를 자신의 운명,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마음 근력이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빠른 시간 내에 사랑에 빠진 누군가를 만날 때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났다. 또는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건 운명이야.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죠. 하지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나에게 이런 시련은 운명 같은 일이야 라고 덤덤하게 이겨내기는 조금 힘들죠. 하지만 로고 테라피는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든 아니면 나쁜 일이 일어나든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내 앞에 펼쳐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내 의미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인상적인 유튜브를 봤는데 위라클이라는 하반신마비 유튜버였어요. 사고로 인해 후천적으로 하반신마비가 되었고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이런 경험을 살려서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의미로 바꾸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의미를 찾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운명이 되어서 누군가에겐 따뜻한 위로가, 누군가에겐 힘찬 응원이 되기를 습관코치 주필립이 진심으로 기원합니다.